안녕하십니까, 구자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오디오가 좀 안 좋았었던 그 오토바이 사고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어떻게 사고 난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고 좀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가로운 오후였고요. 이렇게 이제 뭐 서둘러 가기 위해서 뭐 차도 앞에 맨 앞에 서 있고, 폭사이 영상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폭사이 영상이 이렇게 뿌옇지 않아요. 근데 제가 뭐 가끔 임도길도 타고 하니까 그 렌즈를 좀 아끼겠다고 보호 필름을 안 떼었습니다. 아껴서 똥 됐죠. 자, 요 상태에서 뭐 출발하자마자 좀 추월해 나가고 있는 걸로 봐서 옆에 있는 차들이 한 40km, 50km 정도로 가고 있었고, 제가 한 60km 정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빵! 자, 그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요 길로 빠져나가야 돼요. 요 길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아주머니가 김여사예요. 김여사. 뭐 뻔한 사고겠죠. 내비가 우회전 하라고 했다고 그냥 여기에서 우회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나죠. 이거 보세요. 와, 여기가 팔꿈치, 목이 없어요. 여기 엉덩이. 자, 이렇게 사고가 나고 주행하는 방향에서 보면 서로 앞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부딪히는 순간 오토바이가 튕겨 나가면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탕 부딪히면서 이렇게 돌아서 서로 마주 보는 상황이 돼요. 이렇게 가고 있다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서로 오토바이가 마주 보는 상태로 멈춰지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 사진 보시면 이제 오토바이랑 차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 돼요.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앰뷸런스 119에 이제 신고가 되고, 경찰에도 신고가 돼서 현장에 이제 뭐 경찰도 나오고 119도 와서 동대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증외상센터로 실려가게 됩니다. 중증외상센터는 몇 군데 없는 거 아시죠? 중증외상센터로 실려가요. 되게 큰 사고였어가지고 다행히도 사고에 비해서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대가 다 들어있는 자켓도 입고, 그리고 BMW 시티 팬츠, 이게 골반 보호대, 무릎 보호대, 그것도 입고 있었고, 이 BMW 부츠도 신고 있었어요. 이거 뭐 광고는 아니에요. BMW 광고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딱딱한 쉐입을 갖고 있고 발목까지 보호할 수 있는 앵클 부츠 신고 있어서 정말 골절없이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외상은 크게 없었어요. 자,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는 과정에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기도 안 차요. 그때 당시에 이 사고 났었던 이 분들이 얼마나 악마 같은 분들이냐면, 뭐 저주를 퍼붓고 싶다라고 하면 뭐 저주를 퍼붓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악마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냐면, 처음에 이렇게 사고가 나고 뭐 막 제가 쓰러져 있는 저한테다 대고 다치지 않았냐 뭐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뭐 죽지 마라, 뭐 정신 차려라. 쓰러져 있는 저를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니까 옆에 다른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와서 건들지 말라고, 이 사람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지금 더 다치면 어떡하냐고 건드냐고 막 그러니까 옆에 나와서 서 있다가 이제 출동한 경찰이 오니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합니다. 저 멀쩡히 가고 있는데 이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정면 충돌해갖고 저 중앙선 넘어가지고 와가지고 나 박았다고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약간의 정신을 차리고 아는 바이크샵에 전화 걸어서, 나 저 을지로에서 사고 났으니까, 을지로 사가에서 사고 났으니까 이거 와서 바이크 좀 실어 가야 될 것 같다. 오토바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119에 실려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을 떠나니까 갑자기 저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차를 정면 충돌한 가해자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근데 이제 현장에 바이크샵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듣다가 저한테 이제 전화를 다시 했어요. 제가 가해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크샵 사람들은 알잖아요. 폭사이 달려있는 걸. 그래서 블랙박스 까가지고 경찰 보여주라고. 그래갖고 블랙박스를 까서 경찰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시인을 합니다. 아, 저희가 박았다고. 인간 같지도 않아요.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꼭 블랙박스 설치하세요. 네, 원 채널이라도. 아니면은 그 헬멧 캠 있잖아요. 세나에서 나오는 C10 그런 거 이제 그 블루투스 되면서 헬멧 캠 같은 거라도 꼭 설치하셔가지고 사고 현장에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꼭 기록으로 남기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그게 없다라고 하면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나 아니면 증인들 꼭 확보하셔야 돼요. 그 블랙박스 이제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는 현장에서 이제 그분들한테 연락처를 주셔서 블랙박스 영상 채집해가지고 꼭 뭐 나한테 메일로 좀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서 영상 꼭 확인하셔야 되고, 주변에 CCTV가 있다면 CCTV는 그 인터넷 사이트 open.go.kr 들어가시면 정보공개 사이트여서 우리나라의 그 CCTV를 다 정보공개 요청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찾아보시면 좀 될 것 같고, 그런 정보들을 좀 최대한 수집하셔서 교통사고 처리하실 때 좀 최대한 피해를 좀 안 보는 방법으로 좀 하셔야 되고, 제가 일단은 피해자다라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병원 진료를 받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차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예요. 책임보험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여기서 또 나와요. 오토바이는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오토바이고 전손 처리돼야 될 상황이어서 피해 금액이 한 3,500에서 4,000 사이 왔다 갔다 산정되는 정도의 사고였어요. 그런데 책임보험만 가입해 있어서 대물 한도가 2천만 원이에요. 이게 또 여기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비애가 또 시작됩니다. 오토바이는 자차가 없기 때문에 자차로 선처리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먼저 내 돈으로 오토바이를 다 고친 다음에 뭐 소송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뭐 보상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물로 그냥 2천만 원 전액 다 받고 나머지는 그냥 뭉개버리는 그 상황이 됐어요. 결국에는 오토바이를 전손 처리를 못하고 2천만 원만 받고 그 2천만 원으로 간신히 고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책임보험 들지 마시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을 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증외상센터에 갔을 때, 중증외상센터 몇 군데 없잖아요. 중증외상센터를 가면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슈트 같은 거를 입고 라이딩 자켓 같은 걸 입고 사고 나시는 분들은 병원에 응급실 가면 이 옷을 벗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면은 이게 옷을 벗기다 이렇게 할 때 자칫하면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거나 이렇게 추가 손상이 있을까봐 옷을 그냥 잘라버려요. 이렇게 잘라요. 앞뒤로 잘라서 옷을 그냥 이렇게 빼내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제 옷을 자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좀 옷이 그때 당시 사고 난 상태도 옷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제가 벗을게요 해서 옷을 벗었어요. 옷을 벗고 나서 그러고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뭐 골절이라든지 큰 손상이 다행히 없었어요. 너무나 천만다행이죠. 근데 나중에 대물 한도가 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옷을 잘랐으면 옷값만 그냥 날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옷을 자르지 않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그날 그때 당시에 쓰고 있었던 오늘 헬멧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 영광의 상처들이 보입니다. 슈베르트에서 나온 이 투아라텍 풀 카본 시스템 헬멧입니다. 100만 원이 훌쩍 넘죠. 한번 120만 원, 130만 원 그 정도 한 풀카본 시스템 헬멧인데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결국에는 뭐 이 헬멧 가격도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뭐 그 보호 장구류에 대해서 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아크라포빅 머플러를 100만 원 주고 달았다, 뭐 테르미니온이를 달았다, 뭐 풀배기를 했다, 이게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만 원 주고 튜닝할 돈으로 안전 장구류 하나 더 장만하셔가지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꼼꼼하게 진짜 안전 장구를 다 착용하시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났을 때 내 몸 다치는 거에 대한 오토바이 상해보험 반드시 가입하시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사고는 그냥 100% 나요. 사람들이 이 사고 보면서 와, 구자윤도 오토바이 타다 사고가 나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뭐 저 나름대로도 오토바이를 잘 탄다고 생각을 했었고, 남들이 보기에도 잘 타 보였지만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 타봐야 제가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표하는 뭐 여러 프로 선수들도 많은데 제가 뭐 잘 타봐야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냥 사고 안 나게 안전하게 좀 부드럽게 탄다는 뭐 그런 정도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예기치 않게 저도 사고가 나는데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특히 좀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뭐 1000%, 100%, 그냥 10,000% 사고 납니다. 단지 그 사고가 언제 나느냐의 차이지 사고는 무조건 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진 돈 전부 오른팔을 건다고. 너 무엇을 걸래? 사고 무조건 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다는 걸 전제하고,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스스로 좀 챙기셔야죠. 최소한 무책임하게 인생 살지는 말자고요. 주말에 날씨가 좀 선선하고 좋으니까 지금 투어 가기 너무 좋은 날씨예요. 오히려 더운 날씨보다 이렇게 좀 선선할 때 오토바이 타면서 덥지도 않고 땀도 안 나고 아주 좋은 컨디션이라, 요번 주말에도 전국 각지로 투어 나가시는 라이더 분들 엄청 많으실 거고, 또 주말에 집에서 음식 시켜 먹고 이러면 배달 다니시는 배달 라이더 분들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 금요일이니까 오늘이라도 바이크 상해보험 가입하시고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고 최소한 나를 아낄 줄 아는 삶은 살자고요. 그렇게 내일이 없이 살 필요는 없잖아요. 최소한의 준비는 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또 저에 대해서 혹은 그런 뭐 사고라든지 보험 처리, 보상 처리, 아니면 보험 가입, 이런 것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기시던지, 아니면 이제 보통 하시는 것처럼 카톡으로 연락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